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1차 시에 이어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1차 시에서 봤던 함수 관련 문제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코딩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코드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코드에서 약간 수정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n부터 m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간단히 프로그램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일종의 알고리즘인데요. 자, 무조건 n부터 m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1, 2,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또한 이 방법에 의해서 코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1부터 m까지 합을 구한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m이 있는데요. n부터 m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n은 m보다 작은 값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일단 1부터 m까지의 합을 구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1부터 n-1이면 n은 포함 안 하고 이렇게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합을 구합니다. 그런 후에 1번 단계에서 구한 거에서 2번 단계를 빼버리면 이거를 빼버리면 m부터 m까지 합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n부터 m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라고 얘가 아니라 실행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프린트하는 문장이 코드에 있다는 거죠. 5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45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n은 5가 되겠고 m이 10이 되겠네요. 자, 초기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다 완성된 코드이고요. 일단 1번, 2번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채우셔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대로 운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f, df라고 선언된 함수들은 스스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호출해 줄 때 동작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이 프린트문부터 보겠습니다. 5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하고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뭐뭐뭐 이 함수의 결과가 출력이 되면서 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solu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solution 함수는 이 함수입니다. 그러면 solution에서 n이 5가 되겠고 m이 10이 되겠네요. 각각 이 숫자가 대응되면서 호출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앞에서 말한 3단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sum to m 그래서 1부터 m까지의 합을 여기서 구하고 있고요. sum to n에서 1부터 n-1까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n까지 구한 거에서 n-1까지 합계 구한 것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게 answer가 되겠고 answer를 리턴하면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um to n 먼저 보겠습니다. 펑션 a를 불러오는데요. 자,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부터 m까지의 그 합계를 구하거나 1부터 n-1까지 합계를 구하거나 합계를 구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가 있고요. 이거를 펑션 a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펑션 a는 덧셈을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펑션 a를 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들어오면 그 포문을 이용해서 뭐뭐뭐까지 돌게 만드는데요. 일단 이 합계 구하는 함수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값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펑션 m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얘가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m이 10이 넘어가면 여기 펑션 a를 호출할 때 m이 10이었으면 펑션 a의 k에 10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썸을 초기화한 후에 i는 1부터 몇 가지 움직일까요? 여기는 1부터 여기 10까지 구해야 되는데 10이 k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k까지 해야 될까요? 네, 포문은 k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죠. 우리는 k까지 더해야 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k 플러스 1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쉼표 찍고 하나씩 증가되거나 또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썸에다가는 k를 더해주면 안 되죠. k는 경계값이고 i가 변화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i는 1부터 k까지 변할 겁니다. k 플러스 1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i는 1부터 k까지 변하면서 썸에 더해지는 것은 결국은 i라는 거죠. i. 자, 이렇게 고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앞에 1부터도 생략 가능했고요. 끝에 하나만큼도 생략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k 플러스 1만 써줬습니다. 5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초기 코드 값을 줄 겁니다. 자, 어떤 공항에서 n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하루 이틀 3일 그 n일입니다. 일 동안 매일 공항에 방문한 그 방문객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방문객 수와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 수의 차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단 방문객의 수가 같은 날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간단히 프로그램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즉 4단계로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거고요. 첫 번째, 입력으로 주어진 리스트, 이번에는 리스트가 사용됩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리스트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찾습니다. 자, 리스트가 있다면 리스트의 하나 값은 하루 방문객 수가 되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날 방문객 수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검사를 하면서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됩니다. 맥스 값 찾기입니다. 맥스. 자, 1번 단계에서 찾은 값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이 수를 제외하고 그러면 리스트에서 그 수를 빼고 나머지 값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리스트를 만듭니다. 원래 1번에서 주어진 리스트에서 1번 결과가를 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3번에서는요. 2번 단계에서 만든 새로운 리스트에서 또 가장 큰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번에서 그 다음에 1번에서 구한 큰 수, 2번, 3번에서 구한 큰 수를 빼면 되겠죠. 자, n일 동안 방문한 그 방문객 수가 들어있는 리스트 비지터라고 리스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비지터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가장 많은 방문객 수와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 수의 차이를 반환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솔루션 함수는 매개 변수가 비지터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은 가장 큰 수를 리턴하게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그 코드를 참고해서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넣냐면 펑션 A, 펑션 B, 펑션 C를 적절하게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func 언더바 A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함수기 때문에 가로 안에 어떤 걸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초기 코드의 첫 번째 코드고 이건 초기 코드의 두 번째 코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는 그 ARR이라고 지금 그 제가 비지터를 ARR로 테스트를 줬는데요. 그러면 솔루션은 비지터로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면서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 간의 차이는 하고 솔루션을 호출해서 솔루션이
되돌려준 값을 출력했습니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대로 실행 결과가 나와야지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수행되는 문장이 프린트문이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문장에서는 솔루션을 호출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지터는 47293이라는 리스트가 넘겨가는 거고요. 자, 맥스 퍼스트와 맥스 세컨드를 구해서 앤서는 당연히 맥스 퍼스트에서 맥스 세컨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맥스 퍼스트든 맥스 세컨드든 간에 그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함수가 모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배열 두 개가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ARR 해서 그 배열이 들어가고요. 배열이란 게 아니라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나요? 일단 이런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펑션 B는 A와 B 이것도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인지 리스트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밑에 볼게요. 자, if에서 A와 B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A가 더 크면 A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B가 더 크다는 거니까 그럴 땐 B를 더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개의 숫자 중에 큰 수를 구하는 거죠. 자, 3번은 뭘까요? 자, 2번은 일단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면 큰 수를 구해주는 걸 알았고요. 자, 3번은 매개 변수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자, 넷 1, 넷을 마이너스 1로 해놓고 ARR인데 포문에 ARR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ARR은 리스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함수도 ARR이 포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리스트임을 알 수 있겠죠. 자,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검사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자, 첫 번째 함수 보면 if n이 x가 n이 아니면이에요. n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x가 n이 아니면 근데 그 x는 이 ARR이라는 배열 그 리스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조사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리스트에 있는 하나하나 항목을 n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n이 아니면 net.append 리스트에서 append를 하면 가장 끝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새로 추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net은 비어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net이라는 리스트를 비어있는 리스트를 초기화를 해놓고 입력된 매개 변수로 들어온 리스트를 하나씩 검사하면서 n이 아닌 것만 새로운 리스트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리스트를 재구성하는 거죠. 즉 n은 뭐겠습니까?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뺀 것만 그러니까 최대값이 아닌 것만 다시 net이라는 그 리스트를 에다가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net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펑션 A는 리스트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큰 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net 마이너스로 해놓고 자, 들어온 리스트를 전체를 조사를 하면서 net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R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할 때 그 요소가 net보다 크면 net을 x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 요소를 다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net에는 가장 큰 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번 기회에 맥스 구하는 기법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맥스 구할 때는 넷에다가 그 맥스에서 취급하는 아니 그 배열에서 또는 리스트에서 취급하는 가장 작은 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씩 검사하면서 그 수보다 큰 리스트가 나오면 바로 넷을 그 큰 수로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면 여기다 가장 최대값을 넣어놓고 뭐 만을 넣어놓든 10만을 넣어놓고 그 수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다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넷이란 것이 맥스가 될 수도 있고 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넷을 리턴하잖아요. 그래서 이 넷이 최종 결과값이 되는데 이 최종 결과값은 항목을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더 큰 항목이 왔을 때 그 큰 항목으로 넷을 설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스 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값을 구할 때는 여기 리스트 하나만 들어가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큰 맥스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맥스 퍼스트에는 펑션 몇 번째요? 네, 펑션 C가 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펑션 C가 호출돼야 되는 거고요. 가로 안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이 비지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비지터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 리턴이 맥스 퍼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비지터 리무브드니까 비지터에서 하나를 가장 큰 수를 빼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 어펜드 해가면서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은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펑션 A가 재구성하는 함수고요. 그러면 재구성할 때는 무엇을 줘야 되냐면 원래 있던 그 리스트와 가장 큰 수를 넘겨주면 그 리스트에서 가장 큰 수가 아닌 것만 재구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출할 때 이거는 펑션 A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로 안에 두 개를 넣어주는데 비지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는 뭐예요? 맥스죠. 그래서 맥스 퍼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 세컨드는 두 번째로 큰 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 구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써먹었잖아요. F 펑션 C. 펑션 C인데 뭘 넣어줘야 되냐면 비지터를 넣어주면 안 되죠. 비지터에서 가장 큰 수가 빠진 거 뭐예요? 비지터 리무브죠. 이거를 넣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answer는 가장 그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max first 빼기 max second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펑션 C를 호출할 때 처음에 원래에 받은 솔루션을 통해 넘어온 비지터를 넣어줘서 여기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펑션 A에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지터에서 맥스 퍼스트를 뺀 것들로만 재구성한 것이 리무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스 세컨드는 다시 처음에 불렀던 펑션 C가 최고값 구하는 거니까 이걸 호출하는데 이 비지터 리무브드를 넣어주고 해주셔야 됩니다. 비지터를 넣어주면 다시 큰 맥스 값이 구해지니까 큰 맥스 값을 비지터에서 뺀 비지터 리무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펑션 B를 호출해서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 말 잘못했네요. 가장 큰 수에서 두 번째로 큰 수. 이걸 두 개를 넣어서 여기서 빼기를 해서 answer를 보면 되는데요. 자, 다시 그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함수에 맥스 세컨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스 퍼스트와 맥스 세컨드를 주는데요. 이게 숫자가 굳이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원래 맥스 퍼스트가 더 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맥스 세컨드, 맥스 퍼스트 이렇게 줘도 맥스 퍼스트 먼저 주지 않고 맥스 세컨드를 먼저 주고 수행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큰 수가 A가 큰 수라면 A에서 B를 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B에서 A를 빼서 마이너스 차이는 없기 때문에 플러스 차이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맥스 퍼스트, 맥스 세컨드를 넣어도 되고 맥스 세컨드, 맥스 퍼스트를 바꿔서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도 끝났고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알아보겠습니다.